세계는 실패했습니다. 볼리비아 대통령의 떨리는 목소리가 유엔 총회장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2024년 볼리비아 해발 3,800m 고산 마을에서 모든 희망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미국, 일본, 세계은행, 모든 국가와 기관이 포기했습니다. 한국 코이카 팀도 철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곳은 죽음의 땅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죽어갔고 마을 전체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국가가 포기한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시작됐습니다. 이어진 한마디. 볼리비아는 한국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충격적인 47일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르네스토입니다. 볼리비아 보건부에서 기술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10년째 산간 지역의 보건 문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이에요. 2024년 9월의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날이었어요. 라파스에서 동쪽으로 2시간 거리에 있는 라루아 마을로 긴급 출동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보건부 승합차가 구불구불한 산길을 달려 해발 3,800m 고산 마을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얼어붙었어요. 희박한 공기 때문에 숨이 가빴지만 그보다 더 끔찍한 현실이 제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을 광장 한가운데서 10살 소녀가 피를 토하며 쓰러져 있었어요. 아이사라는 이름의 그 소녀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둘러서 있었지만 누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 제발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제발요. 아이사의 어머니가 제 옷자락을 붙잡으며 울부짖었어요. 그 절박한 목소리에 제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3일 동안 잠을 못 잔 듯 초췌했어요. 3일 전에 강물을 마셨어요. 다른 물이 없어서요. 아이가 목말라 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그의 눈에는 자책감과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이미 최악의 결과를 예상했어요. 아이를 살펴보니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기생충 감염으로 인한 심한 탈수와 혈변 증상이었어요. 체온은 40도를 넘었고 맥박은 약하고 불규칙했습니다. 즉시 라파스 병원으로 후송 조치를 취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는 걸 직감했어요. 헬리콥터가 도착하기까지 2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 작은 손이 점점 차가워지는 걸 느끼며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살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계속 물어봤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솔직한 대답을 할 용기가 없었거든요. 3일 후 아이사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해에만 라루아 마을에서 7번째 희생자였어요. 모두 같은 이유였습니다. 오염된 물 때문이었어요. 장례식 날, 마을 전체가 울음바다가 됐어요. 저도 참을 수 없어서 함께 울었습니다. 이런 비극이 왜 계속 반복되는지, 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해요? 왜 우리 아이들만 죽어야 해요? 한 아버지가 하늘을 향해 소리쳤어요. 그 절규가 제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라루아 마을의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어요. 몇 년째 식수 부족과 오염된 물로 인한 질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 가장 먼저 희생당했죠. 매달 2에 3명씩 아이들이 죽어갔어요. 그동안 수많은 국제기구들이 도움을 약속했습니다. 2021년에는 미국 NGO가 와서 대규모 정수시설 설치를 약속했어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언론 인터뷰도 했죠. 6개월 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들이 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3개월 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철수했습니다. 남긴 건 파헤쳐 놓은 땅과 거짓 희망뿐이었어요. 2022년에는 일본 국제협력단이 왔어요. 최첨단 시추 장비를 가져와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번엔 다를 거라고 기대했죠. 우리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지질 구조가 너무 복잡해요. 2주 만에 포기 선언을 했어요. 그들도 떠났습니다. 세계은행 프로젝트는 더 실망스러웠어요. 6개월 동안 조사만 하더니 화려한 계획서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지질학적 여건상 불가능하다. 이 지역은 개발 우선순위에서 제외한다. 공식 보고서에 적힌 내용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눈빛에서 희망이 점점 사라져가는 게 보였어요. 새로운 팀이 와도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거짓 약속이겠지. 어차피 우리 같은 사람들은 버려진 거야. 마을 이장의 말에 체념이 가득했어요. 저 역시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매번 아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무력감에 절망하고 있었어요. 의사로서의 자괴감도 컸습니다. 그때 동료가 한국 정부의 코이카 얘기를 꺼냈어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소규모 지역 개발에 특화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좀 다르다는 얘기를 들었어. 작지만 끈질기다고. 반신반의하면서도 긴급 기술 지원 요청서를 작성했어요. 마지막 카드를 쓰는 심정이었습니다. 작성하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이번에도 똑같을 거야. 와서 며칠 조사하고 불가능하다며 떠날 거야. 우리한테는 희망 따위 없어. 솔직히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실망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요청서 한 장이 마을 전체의 운명을 바꾸게 될 줄은요. 2024년 10월 말 한국에서 온 수자원 전문가 6명이 라루아 마을에 도착했어요. 해발 3,800m 고산지대까지 올라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지친 기색 하나 없이 밝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실망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마을 입구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불신이 가득했어요. 또 왔네. 어차피 또 철수할 거잖아. 이번엔 얼마나 오래 버틸까? 할머니 한 분이 쓴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렸어요. 다른 사람들도 냉소적인 시선으로 한국팀을 바라봤죠. 아무도 반갑게 맞아주지 않았어요. 이번엔 언제까지 있을 건가요? 1달? 아니면 일주일이면 충분하겠네요. 한 아저씨가 비꼬는 투로 물었어요. 그동안의 경험상 당연한 반응이었죠. 사람들은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상태였어요. 아이들조차 숨어서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평소 외국인만 보면 달려와 인사하던 아이들이 말이에요. 저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빨리 업무 브리핑을 끝내고 싶었어요. 어차피 결과는 뻔할 텐데 시간만 낭비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 코이카에서 파견된 수자원팀입니다. 이곳의 식수 문제 해결을 위해 왔습니다. 팀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다른 팀들처럼 바로 지도를 펼치고 측량 장비를 꺼내지 않더라고요. 대신 마을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찾아가며 대화를 시작했어요. 통역을 통해 정말 세세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물이 부족하기 시작했나요? 하루에 물을 얼마나 사용하세요? 물을 구하러 어디까지 가야 하나요? 아이들은 주로 어떤 질병에 걸리나요? 기존에 온 팀들은 어떤 방식으로 일했나요? 단순히 기술적인 것만 묻는 게 아니었어요. 마을의 역사, 주민들의 생활 패턴, 심지어 전통 축제와 아이들 놀이 문화까지 궁금해했어요. 왜 이런 걸 다 물어보는 거지? 물만 나오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한 주민이 의아해했지만 한국팀은 계속해서 귀를 기울였어요. 2일째 되던 날, 한국팀은 아이사가 마지막으로 물을 마셨던 강가까지 직접 가봤어요. 편도 1시간 반이나 걸리는 험한 산길이었는데 마을 사람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강가에 도착해서는 무릎을 꿇고 물을 떠서 직접 냄새를 맡아봤어요. 그리고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죠. 이 물로 요리도 하시나요? 아이들도 이 물을 마시나요? 다른 수원지는 없나요? 팀원 한 명이 연달아 질문했어요. 마을 여자들이 고개를 끄덕이자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마실 물이 이것뿐인가요? 이건 너무 위험해요. 그들의 걱정스러운 표정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3일째에도 계속 사람들과 대화만 했어요. 다른 팀들은 첫날부터 드릴과 측량 장비를 동원했는데 이들은 정반대였습니다.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팀장이 저에게 말했어요. 기술은 나중 문제예요. 먼저 이곳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진짜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뜨끔했어요. 지금까지 만난 어떤 팀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모두 기술적 해결책부터 찾으려고 했거든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러 온 게 아니라 함께 해답을 찾으러 왔어요. 여러분이 이 마을의 진짜 전문가니까요. 또 다른 팀원의 말에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자신들을 전문가라고 불러준 게 처음이었거든요. 4일째, 한국팀은 마을 아이들과 함께 축구를 했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아이들이 처음으로 외국인들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이 아저씨들은 다른 아저씨들이랑 달라요. 한 아이가 제게 와서 속삭였어요. 뭐가 달라? 놀아주거든요. 다른 아저씨들은 기계만 만지작거렸는데 그 순간 저도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저녁에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모닥불을 피우고 앉았어요. 한국팀이 준비해온 라면을 나눠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여러분 나라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나요? 한국도 옛날에는 물 때문에 고생했어요. 우리 할머니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의외의 반응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번엔 정말 다를지도 모르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으론 의심이 있었어요. 누구나 말은
그럴듯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결과입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다른 팀들이 포기한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11월 첫 주부터 한국팀의 본격적인 기술 분석이 시작됐어요. 그들의 작업 방식을 지켜보며 저는 점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먼저 위성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팀장이 노트북을 꺼내더니 화면에 라루아 마을 일대의 정밀한 3D 지형도를 띄웠습니다. 지하 수맥의 흐름까지 추정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이었어요. 여기 보세요. 지하 20m 지점에 수맥이 지나가고 있어요. 위성 데이터로 보면 꽤 큰 수맥입니다. 팀장이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색깔로 구분된 지하 구조도가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죠. 그런데 기존 시추 지점들이 모두 수맥에서 벗어나 있네요. 이상하다. 왜 다들 엉뚱한 곳을 팠을까요? 다른 팀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지금까지 실패한 프로젝트들의 시추 위치를 빨간 점으로 표시해보니 정말 그랬어요. 모두 수맥에서 100m 이상 떨어진 곳들이었습니다. 아마 지표면만 보고 판단했나 봐요. 겉으로 보기엔 여기가 물이 있을 것 같거든요. 한 팀원이 분석했어요. 토질 샘플 채취도 철저했어요. 마을 곳곳에서 1m씩 구멍을 파서 흙을 채취했죠. 그리고 간이 실험실에서 성분을 분석했어요. 산성도, 미네랄 함량, 투수율까지 모든 걸 측정했습니다. 토질이 생각보다 좋네요. 물만 나오면 자연 정화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점토층이 있어서 오히려 지하수가 더 깨끗할 거예요. 팀원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는 모습이 굉장히 전문적이었습니다. 3일간의 분석 결과를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물은 분명히 있어요. 그것도 상당한 양이요. 문제는 기존 팀들이 수맥을 완전히 잘못 찾았다는 거예요. 팀장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희망이 생겼어요. 이번엔 정말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언제 시추를 시작하나요? 제가 조급해하며 물어봤어요. 내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번엔 확실해요. 하지만 시추 작업 3일째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핵심 시추 장비가 갑자기 고장난 거예요. 갑작스러운 기계음과 함께 드릴이 멈춰버렸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뭔가 잘못됐나요? 제가 당황해서 물어보니 팀원 한 명이 땀을 흘리며 답했어요. 드릴 헤드가 완전히 부러졌어요. 이상하네요. 별로 단단하지도 않은 지층인데. 다른 팀원이 장비를 점검하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부품 자체에 결함이 있었나 봐요. 수리하려면 한국에서 새 부품을 가져와야 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최소 1달은 걸릴 거예요. 부품 주문하고 배송받고 그날 저녁 한국 본사에서 전화가 왔다고 했어요. 팀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본사에서 뭐래요? 즉시 철수하라고 합니다. 부품 조달과 수리에 드는 비용이 예산을 초과한다네요. 팀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어요. 회의실로 쓰던 마을 회관에서 경론이 벌어졌습니다. 본사 지시는 절대적이야. 우리가 뭘 어떻게 해? 하지만 이제 막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예산이 없으면 어쩔 수 없잖아.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 또 버리고 가란 말이야?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회의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또다시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결국 똑같은 결말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말이에요. 당신들은 진짜로 포기하지 않으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팀들처럼 핑계를 찾고 있는 건가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무 많은 실망을 겪어서 또 다른 실망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팀장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천천히 대답했어요. 저희가 여기 온 이유를 아직 완수하지 못했어요.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 그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걸 봤어요. 진정성이었어요. 그냥 업무로 온 게 아니라 진심으로 마을을 도우려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아이사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죽지 않게 하려면 반드시 해내야 해요. 돈이 문제라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또 다른 팀원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 아이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장비 없이 어떻게 시추를 해? 한 팀원이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날 밤 팀원들은 새벽까지 회의를 했어요. 저는 그들에게 차를 끓여다 주며 대화를 들었어요. 진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필사적으로 고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비 없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했잖아요. 맨손으로 20m를 파겠다고? 정말 미친 생각이네. 미친 생각이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 누군가 말했어요. 그 말에서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이들은 정말 달랐어요. 다른 팀이었다면 벌써 짐을 쌌을 텐데. 이들은 오히려 더 절실해 보였어요. 11월 중순, 결국 한국 본사의 지시에 따라
팀원 2명이 철수하게 됐어요. 배웅하러 나온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또 다른 포기의 시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떠나는 두 사람도 마음이 무거워 보였어요. 짐을 트럭에 실으면서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한 명이 마을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눈물이 맺힌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나머지 4명이 남겠다고 한 거예요. 트럭이 떠난 후 팀장이 우리 앞에 섰습니다. 저희는 여기 남겠습니다. 자비로 체류를 연장하겠습니다. 팀장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자기 돈으로 남겠다는 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말이에요? 회사에서 월급도 안 주는데요? 제가 믿을 수 없어서 물어봤어요. 본사 지시를 어기면서까지요? 그럼 여러분 입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 일이 더 중요해요.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일은 회사 업무가 아니라 개인적인 신념의 문제예요. 우리는 여기서 끝낼 수 없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온몸이 짜릿했어요. 이런 사람들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돈도 안 되는 일에 자신의 미래를 거는 사람들이라니? 마을 사람들도 충격받았어요. 지금까지 만난 외국인들 중에 이런 사람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진짜 미쳤네. 돈도 안 받고 왜 그래? 우리가 뭐라고? 한 아저씨가 중얼거렸지만 목소리에는 감동이 섞여 있었어요. 이해할 수 없어.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해? 할머니도 고개를 저으셨지만 눈가가 촉촉해 보였어요. 장비 없이 어떻게 시출을 하겠다는 건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시작한 일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마을 대장간에서 곡괭이와 손도끼를 빌려왔어요. 그리고 마을 아이들이 쓰던 작은 삽까지 동원했습니다. 그것들로 수작업 시출을 시작한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정말 될까요? 20m나 파야 하는데. 제가 의심스러워하자 한 팀원이 말했어요. 옛날 우리 할아버지들도 이렇게 우물을 팠어요.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는 고산지대고 땅도 단단하고 그래서 더 오래 걸릴 거예요. 하지만 포기할 이유는 아니죠. 첫날은 겨우 0.5m를 팠어요. 돌과 자갈이 섞인 단단한 땅이었거든요. 2일째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파서 이것밖에? 이러다 1년 걸리겠네. 마을 사람들이 혀를 차며 말했지만 한국 팀은 묵묵히 계속했어요. 비 오는 밤에도 작업을 계속했어요. 4명이 교대로 쉬면서 24시간 내내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피가 나도 멈추지 않았죠. 야, 진짜 미쳤다. 비 오는데도 파고 있어. 손에서 피 나는 거 봤어? 그래도 계속해. 마을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미쳤다며 구경만 하던 사람들이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3일째부터 할머니들이 따뜻한 수프를 끓여와 주기 시작했어요. 이거라도 드세요. 이렇게 고생하는데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한국팀이 감사 인사를 하자 할머니들이 씩 웃으셨어요. 아이들은 물을 떠다 주며 응원하기 시작했어요. 아저씨들 힘내세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고마워. 꼬마야, 너희들이 있어서 힘이 나. 일주일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이 직접 교대로 나와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남자들은 함께 곡괭이를 들었고 여자들은 음식을 해왔어요. 어느 날 밤, 저도 그들과 함께 밤을 지새우며 대화를 나눴어요. 모닥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았을 때 팀장이 말했어요. 저희는 당신들을 불쌍해서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같이 사는 길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났어요. 수많은 원조팀을 봤지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물어보자 다른 팀원이 설명했어요. 우리는 도움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동반자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곧 우리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한 마을 사람이 궁금해했어요. 우리도 옛날에 가난했고 물 때문에 고생했거든요. 그때 다른 나라에서 도움을 받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도울 차례라고 생각해요. 팀장의 말에 마을 전체가 감동받았어요.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는 외국인을 처음 만났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이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돈도 안 받고 회사에서도 혼날 텐데 손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웃을 수 있다면 그게 우리한테는 가장 큰 보상이에요.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이 한국팀을 위해 노래를 불러줬어요. 볼리비아 전통 노래였는데 가사는 몰라도 마음이 전해졌어요. 이들은 정말 달랐어요. 위에서 아래로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옆에서 함께 걸어가려고 했어요. 진짜 동반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희망이 생겼어요. 이 사람들과 함께라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5년 1월 6일, 그날을 저는 평생 기억할 거예요. 47일간의 끝없는 노력 끝에 드디어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새벽 6시경이었어요. 한국팀이 교대로 밤새 작업을 이어가고 있을 때였죠. 추위에 떨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곡괭이를 휘두르고 있었어요.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곡괭이를 들고 있던 팀원이 비틀거렸어요. 잠깐, 여기 뭔가 이상해요. 소리가 달라져요. 팀원이 소리쳤어요. 다른 사람들이 달려와서 확인해봤습니다. 정말이네. 뭔가 공간이 있는 것 같아. 조심해서 더 파봐. 몇 번 더 곡괭이를 내리쳤을 때였어요. 땅에서 축축한 기운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물이에요. 물이 올라와요. 또 다른 팀원이 흥분해서 외쳤어요. 정말로 구멍 바닥에서 물이 스며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조금씩이었는데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47일 동안 기다렸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현실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눈을 비볐죠. 하지만 분명한 현실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을 불러요. 빨리. 제가 마을로 뛰어가며 소리쳤어요. 새벽이라 모두 잠들어 있었지만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물이 나왔어요. 정말 물이 나왔어요. 잠들어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다가 직접 보고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정말이야? 정말 물이 나온 거야? 거짓말 아니지? 또 실망하는 건 싫어. 마을 사람들이 반신반의하며 우물가로 몰려들었어요. 처음엔 흙탕물이었어요. 진흙투성이에 누런 물이 솟아올랐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맑아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마실 수 있는 물이 될까?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맑아질 거예요. 지하수는 원래 그래요. 한국팀이 설명했어요. 정말 하루가 지나자 맑은 물로 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몰려들었어요.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손으로 물을 만져봤죠. 할머니, 이거 정말 물이에요. 그래, 진짜 깨끗한 물이다. 그때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이 벌어졌어요. 아이사의 어머니가 사람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물을 보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한국팀에게 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가 땅에 이마를 대고 울면서 말했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도 참을 수 없어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일어나세요. 제발 일어나세요. 한국팀이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지만 어머니는 계속 절을 했어요. 내 딸은 다시 돌아올 수 없지만 이제 다른 아이들은 살 수 있겠죠? 다른 아이들은 아이사처럼 죽지 않겠죠? 어머니의 말에 마을 전체가 울음바다가 됐어요. 몇 년 동안 쌓인 절망과 고통이 한순간에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해요. 아이사가 지켜줄 거예요. 한국팀도 울고 있었어요. 6명 모두 눈물을 흘리며 서로 끌어안고 기뻐했죠. 47일간의 고생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어요. 우리가 해냈어. 정말 해냈어. 아이사야, 고마워. 내가 도와준 거지? 팀장이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줄을 서서 물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첫 모금을 마신 할머니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어요. 이렇게 깨끗한 물은 처음이에요. 정말 달콤해. 할머니, 저도 마셔봐도 돼요? 그럼 실컷 마셔라. 아이들도 컵을 들고 와서 물을 마셨어요. 걱정 없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생긴 거였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아프지 않겠네요. 정말 꿈 같아요. 한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담고 있었습니다. 물맛은 정말 달콤했어요. 생명의 맛이었죠. 희망의 맛이었어요. 마을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이런 기적을?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거예요. 한국팀이 대답했어요. 한국팀이 해낸 건 단순히 기술적 성공이 아니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진정한 동반자 정신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어요. 한국팀을 위한 감사 축제가 자연스럽게 시작됐죠. 기타와 전통 악기 소리와 함께 노래가 울려 퍼졌어요. 코리아, 코리아, 고마워요. 아이들이 한국어로 고마워요를 배워서 외쳤어요. 한국팀이 가르쳐준 몇 안 되는 한국어였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가능했어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팀장이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47일간의 기다림이 끝났어요. 불가능해 보였던 꿈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이사도 함께 웃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1월 말, 한국팀이 돌아갈 준비를 하며 특별한 작업을 시작했어요. 작은 금속 표지판을 만드는 일이었죠.
마을 대장간에서 철판을 구해와서 직접 글씨를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뭘 새길 건가요? 프로젝트 완료 표시인가요? 제가 물어보니 팀장이 종이에 적힌 문구를 보여줬어요. 코이카 2025 라루아 마을 식수자립. 인간의 존엄은 물에서 시작된다. 그 문구를 읽었을 때 온몸이 짜릿했어요. 단순히 프로젝트 완료를 알리는 표지판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철학이네요. 네. 우리가 여기서 배운 것들을 담고 싶었어요. 철학이 담긴 메시지였습니다. 물이 곧 생명이고 생명이 곧 존엄이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죠. 표지판을 설치하는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어요. 한국팀이 직접 만든 작은 금속판을 우물가에 세웠습니다. 작은 세레모니였지만 의미는 컸어요. 이 문장을 우리 정부 매뉴얼에 넣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로 이 철학을 볼리비아 전체에 퍼뜨리고 싶었어요. 이런 접근 방식이야말로 진정한 개발 원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이죠. 이건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든 거니까요. 팀장의 대답에 또 한 번 감동받았어요. 끝까지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문구는 여러분이 저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주셨거든요. 다른 팀원이 덧붙였어요. 기술보다 마음이 더 중요해요. 해결책보다 이해가 더 중요하고요. 이건 여러분이 저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별 인사를 나눌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3개월 동안 함께 지낸 사이라 헤어짐이 쉽지 않았습니다. 마을 할머니들은 울면서 한국팀의 손을 붙잡았어요. 정말 가야 해요? 좀 더 있으면 안 돼요? 저희도 더 있고 싶어요. 하지만 가야죠. 이제 여러분은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할머니들이 스페인어로 계속 감사 인사를 했지만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아이들도 울면서 한국 선생님들을 붙잡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낯선 외국인이었는데 이제는 가족 같은 존재가 된 거였어요. 선생님들, 다시 올 거예요? 언젠가는 꼭 다시 올게.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야 해. 네. 약속이에요. 아이들과 약속을 나누는 모습이 눈물겹게 아름다웠어요. 우리가 배운 걸 다른 마을에도 전해드릴게요. 이 방법을 더 많은 곳에 알려야죠. 제가 약속하자 팀장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원했던 거예요. 도움이 계속 이어지는 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선생님이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전문가가 아닌데 여러분은 더 중요한 걸 알고 계시잖아요. 팀원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팀이 떠나는 버스를 온 마을이 배웅했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나와서 손을 흔들었죠. 버스가 산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계속 손을 흔들었습니다. 표지판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들이 남긴 건 물만이 아니라는 걸. 희망이었고, 믿음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에 대한 존중이었어요. 인간의 존엄은 물에서 시작된다. 이 문장이 제 인생의 좌우명이 됐어요. 이 경험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더 이상 무력한 공무원이 아니라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며칠 후 정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 문구를 맨 첫 페이지에 적었어요. 앞으로 모든 프로젝트의 지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저는 다른 마을에 갈 때마다 이 표지판에 새겨진 철학을 전하고 있어요. 기술보다 마음이 먼저라는 것, 해결책보다 이해가 먼저라는 것을요. 그리고 항상 한국팀이 했던 말을 되새겨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러 온 게 아니라 함께 해답을 찾으러 왔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2025년 3월 볼리비아의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대통령이 한국 정부와 코이카의 공식 감사 서한을 발표한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국가적 차원에서 말이에요. 대통령궁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저도 참석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이 이렇게 큰 국가적 이슈가 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자들과 정부 관계자들로 가득 찬 회견장을 보니 실감이 났어요. 대통령이 연단에 올라 엄숙한 표정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라루아 마을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원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동반자 정신의 실현입니다. 기자들이 메모하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동안 우리는 많은 국가와 기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약속만 하고 떠났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들은 실패했을 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철수 명령이 내려와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것입니다. 한국식 접근법을 우리나라 표준으로 만들겠습니다. 놀라운 정책 발표가 이어졌어요. 라루아 마을 사례를 모델로 해서 전국 300개 소의 마을에 물 공급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저도 그 정책 수립에 직접 참여하게 됐다는 거였어요.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거였습니다. 에르네스토 기술관이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내용을 정부 매뉴얼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통령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답했을 때 가슴이 떨렸어요. 몇 주 후, 정부 청사에서 새로운 매뉴얼 작성 작업이 시작됐어요. 제가 경험한 한국팀의 접근 방식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원칙, 기술보다 사람이 먼저다.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야 한다. 두 번째 원칙, 해결책보다 이해가 먼저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세 번째 원칙, 도움을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관계가 아니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동반자 관계를 지향한다. 이런 원칙들이 새로운 정책의 핵심 철학이 됐어요. 한국팀에게 배운 방식이 공식 정부 지침이 된 거였어요. 매뉴얼 첫 페이지에는 라루아 마을 표지판에 그 문구를 새겼어요. 인간의 존엄은 물에서 시작된다. 그 문장을 타이핑하면서 또 한 번 울컥했어요. 이 소식은 곧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됐어요. CNN, BBC,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들이 작은 원조팀이 한 나라의 정책을 바꾼 사례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볼리비아, 한국식 개발 원조 모델 채택, 47일간의 기적, 볼리비아 국가 정책이 되다.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다른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페루 정부에서 공식 벤치마킹 요청이 들어왔고, 에콰도르에서도 볼리비아 모델을 자기 나라에 적용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정말 효과가 있나요? 다른 곳에서도 통할까요? 페루 장관이 물어봤을 때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답했어요. 효과가 있습니다. 기술의 효과뿐만 아니라 마음의 효과까지요. UN 개발기구에서도 공식 벤치마킹 요청이 들어왔어요. 한국식 접근법이 새로운 개발 원조 모델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거였어요. 저는 이제 정부 정책 자문관이 됐어요.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한국팀에게 배운 방식을 다른 지역에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코차밤바 지역의 작은 마을이었어요. 거기서도 같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저희는 문제를 해결하러 온 게 아니라 함께 해답을 찾으러 왔어요. 한국팀이 했던 말을 그대로 했어요.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라루아 마을은 이제 볼리비아의 모범 사례가 됐어요. 매주 50명 이상의 정부 관계자와 국제기구 직원들이 견학을 와요. 아이들이 가이드 역할을 할 정도로 유명해졌어요. 여기가 한국 선생님들이 파신 우물이에요. 정말 깨끗한 물이 나와요. 아이들이 자랑스럽게 설명하는 모습이 대견해요. 물론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아요. 여전히 어려움은 많죠. 예산 부족, 인력 부족, 기술적 한계들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방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포기하지 않으면 가능해진다. 한국팀이 보여준 이 진리가 이제 볼리비아 전체의 믿음이 됐어요. 국가 슬로건이 될 정도로요. 대통령은 서한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대한민국은 우리에게 물만 준 것이 아니라 희망을 주었다. 그리고 그 희망이 지금 온 나라로 퍼져나가고 있다. 이것이 진정한 국제협력의 모습이다. 그 문장을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한국팀은 기술을 준 게 아니라 희망을 줬어요. 2025년 6월 UN 기후정상회의, 저는 볼리비아 대통령 수행단의 일원으로 뉴욕에 왔어요. 그 유명한 연설을 직접 듣기 위해서였죠. 꿈만 같았어요. 작은 마을의 보건부 기술관이 UN 본부에 와 있다니. 뉴욕 UN 본부는 정말 웅장했어요. 193개국 대표들이 모인 총회장에 들어서니 긴장이 됐습니다. 각국 대표들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이곳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걸 실감했어요. 대통령이 연단에 서자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전 세계 각국 대표들이 숨죽이며 듣고 있었죠. 저도 손에 땀을 쥐고 앉아 있었어요.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대통령이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회의장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대통령에게 집중됐습니다. 볼리비아 해발 3,800m 고산 마을에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오염된 물 때문이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도움을 약속했지만 모두 떠났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나라만은 달랐습니다. 장비가 고장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본사에서 철수 명령이 내려와도 남았습니다. 47일 동안 곡괭이로 바위 같은 땅을 팠습니다. 저는 그 장면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대한민국. 이 이름은 우리 아이들의 생존과 같은 단어입니다. 대통령의 말이 회의장에 울려 퍼졌을 때 저는 그동안의 모든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걸 느꼈어요.
아이사가 피를 토하며 쓰러졌던 그날, 절망에 빠져 있던 마을 사람들, 포기하지 않았던 한국팀의 모습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이것이 진정한 국제협력입니다. 기술을 주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전 세계 대표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미국 대표도, 중국 대표도, 유럽 각국 대표들도 모두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객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연설이 끝난 후 각국 대표들이 대통령에게 다가와 인사를 나눴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원조를 배우고 싶습니다. 독일 대표가 말했어요. 한국의 접근법이 인상적이네요. 벤치마킹하고 싶습니다. 프랑스 대표도 관심을 보였어요. 저녁에 대통령과 함께한 만찬에서 대통령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에르네스토, 당신이 없었다면 이 이야기는 세상에 알려지지 못했을 거예요. 아닙니다. 대통령님, 한국팀이 없었다면 애초에 이야기 자체가 없었을 거예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라루아 마을로 다시 가봤어요. 유엔 회의에서 들은 이야기가 정말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곳에서 특별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새로운 수도꼭지 옆에 작은 헝겊 인형이 놓여 있었어요. 아이사가 늘 가지고 다니던 그 인형이었죠. 3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누가 계속 저걸 놔두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니 아이사 어머니가 나타났어요. 제가 매일 깨끗한 물에 적셔줘요. 딸이 지켜보고 있을 거거든요. 아직도 매일요? 네. 우리 아이사가 다른 아이들이 건강하게 크는 걸 보고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목이 메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을에 깨끗한 물이 있다는 걸 하늘에서 보고 기뻐할 거예요. 자기가 지켜낸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어머니의 말에 깊이 깨달았어요. 아이사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그 아이의 희생이 결국 마을 전체를 살렸고 이제는 온 나라를 바꾸고 있다는 거요.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보니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어요. 아이들이 걱정 없이 물을 마시며 건강하게 뛰어놀고 있었어요. 어른들도 안심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선생님이 유엔에서 우리 이야기를 했다며요? 아이들이 달려와서 물어봤어요. 응. 전 세계 사람들이 너희들 이야기를 들었어. 정말요? 우리가 그렇게 유명해요? 유명한 게 아니라 소중한 거야. 너희들의 이야기가 세상을 바꾸고 있어. 한국팀이 세운 표지판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제는 관광명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가요. 인간의 존엄은 물에서 시작된다. 이 문구를 볼 때마다 여전히 가슴이 뜨거워져요. 한국팀이 남긴 건 정말 물만이 아니었어요. 희망이었고, 믿음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진다는 산 증거였어요. 그 모든 것이 지금도 볼리비아 전역에서, 아니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과 함께요. 이제 저는 국제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한국팀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기술보다 마음이 먼저라는 것, 해결책보다 이해가 먼저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말해요. 진정한 원조는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한국팀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이것이 제가 직접 경험한 라루아 마을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희망의 이야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진짜 해답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도움이었지만 끝은 함께 만든 변화였죠. 한국팀은 장비도 부족했고 조건도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쌍해서가 아니라 같이 살아가기 위해 그 자리에 남았고 곡괭이 하나로 무려 47일 동안 바위를 깨며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우리는 동정이 아니라 동행하러 왔습니다. 기적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을 중심에 둔 연대, 그 작지만 단단한 신념이 마을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며 세상을 바꿉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꼭 누군가에게도 전해주세요. 세상은 아직 포기하기엔 너무 아름답고 우리에겐 아직 해볼 만한 일들이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선한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오늘도 묵묵히 세상을 밝히는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을 전하며 지금까지 마음의 불빛이었습니다.